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두 사람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 위에 쌓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꿈 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의 사랑은 흔들림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형편이 조금 더 나은 편이었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가족, 시댁의 요구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 결혼 생활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첫 해에는 신혼의 달콤함과 안정감이 있었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일상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역 내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결혼 전 연애 시절에 보여준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로 저를 아껴주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던 초기, 그는 늘 저의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무리한 일정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을 준비했어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제가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바쁜 업무 일정을 뒤로하고 반차를 내고는 제 옆에 머물며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약을 사러 다니며 밤새 제 열이 내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죠. 제가 깨어나면 그의 손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자라. 네가 아픈 건 내가 가장 힘들어. 라고 다정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그치지 않았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는 집안을 대신 정리하거나 요리를 준비하며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날 저희 집은 마치 편안한 쉼터처럼 느껴졌고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 덕분에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깜짝 이벤트로 저를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날 퇴근 후 남편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와서 너희 회사에 놓으면 더 생기 있어 보일 거야 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화분은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서 제게 늘 남편의 배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유난히 강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저는 그가 언제나 저와 저희 가정을 우선시할 거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혼 후 그가 자신의 가족과 저의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은 저희가 바라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기념으로 주택 자금을 보태주시기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집 한 채 없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생활력을 발휘하며 힘겹게 자산을 모으고 지금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어려움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결혼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집을 사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결정은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남편은 학비를 자립하며 일찍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보살폈고, 그 사실은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제가 그를 믿고 가정을 꾸리는 데 큰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감이 결혼 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대규모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남편도 공기업에서 일에 집중하며 안정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소소한 저녁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깊은 한숨과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다시 나가 외부 업무나 야근을 하겠다며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그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선배가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포장 작업을 돕거나 제품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시댁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가게를 접겠다고 하셨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결혼 후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그렇다고 네가 이 부담을 알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배 회사에 나가 일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저녁마다 포장지를 자르고 사진을 편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배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고작 20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피곤함이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손을 떨며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그런데 차라리 다행이다. 네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제게 미안해하는 것도 분명했지만 남편은 안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뭔가 모를 후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시댁의 상황을 안 그 다음 날 바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편안하고 떳떳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오셨으니 식사를 여쭤보니 그건 필요 없고 우선 이야기를 하자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 뒤통수를 치기 전에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더 이상은 힘들어. 너희도 결혼했으니 이제 당연히 생활비를 다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어? 그 말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이 밤마다 부업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장사하면 다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되면 네가 책임져 줄 거니? 우리 가진 건 없고 부끄러워할 처지도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니? 그 며느리가 말이 많구나. 뭐 자꾸 안 된다고만 말을 하는 거야.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면 너는 우리 자식도 아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놓아줘라. 에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놓아주라는 말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말인데 예상보다 더 뻔뻔하고 당연한 요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네 부모님이 너희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들었다. 그런 사정이면 친정에서 우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너희야 맞벌이로 벌어서 우리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겠지만 너희 친정은 좀 다르지 않니? 사돈들은 좀 여유 있는 집 아니냐? 예상치 못한 말이 너무나 당연한 듯 흘러나오는 그 순간 모든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가족 간의 도움을 넘어 이제는 친정까지 끌어들이는 시부모님의 뻔뻔한 요구는 상식의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이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맞아.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셨을 정도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한테 말을 잘해서 좀 지원을 받아봐. 자기야,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나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처가의 도움을 좀 받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된 건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야. 세월이 변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돈이랑 우리가 뭐 남이냐? 같은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희를 돕는 데 망설임이 없으셨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마치 친정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뻔뻔한 말씀이 끝나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놓아달라고 하셨죠? 가져가세요, 아들. 조만간 가만히 둬도 상을 치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 몰골 좀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데려가세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고 시아버지 역시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꺼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아들 죽어가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지. 이혼을 할게요. 내가 왜 내 부모님 돈을 당신들 편하게 살라고 뒷구멍에 넣어준답니까?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야, 우린 그냥 헤어지자. 너는 그대로 네 부모랑 나가면 될 것 같아. 가뜩이나 초상 치를 것 같아서 두려웠었는데 네 부모한테 가서 초상 치를 거면 치러. 뭐해? 얼른 가라니까. 여자 잘못 들이면 남자 잡아먹는다고 하더니만 이 집구석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네. 꼴 아주 좋네요. 그렇게들 계속 사세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님은 뻔뻔한 시댁 얘를 듣고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하셨죠. 소송을 걸어 결국 이혼을 했고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이었을 때 든든했고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넉넉하지 못한 시댁, 결혼 당시에는 그렇게 큰 갈등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마네요. 집안 다른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자인 제 말을 참고하셔서 비슷비슷한 분들과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